안녕하십니까, 이시영 TV입니다. 제가 최근에 우리 회원 따님에 대한 고민을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. 이 따님은요, 이 전문학교를 졸업을 하고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. 근데 이 아이는 상당히 용감하다 그래요. 뭐 그래도 뭐 별로 실망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고, 그게 참 애비로서 참 보기도 아주 좋고 아주 좋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이 취업이 안 되니까 이 친구가 어디 노점상에다가 이 재래시장 근처에다가 이게 아주 간편 라면집을 열었다 그럽니다. 그게 뭐 분식집 같은 그런 거겠죠. 이제 이 아이가 라면을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해서 그냥 우리가 봉투에 든 라면 우리가 끓여 먹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, 자기가 아주 특별히 해서 이 애비도 걔한테 가서 그 라면 사 먹으니 아주 맛도 좋다 그래요. 그리고 좀 점심 때는 막 줄을 설 정도로 그 집 라면이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시장 사람들도 거기 와서 뭐도 사 먹고, 그래서 참 굉장히 그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했었는데, 이 아이가 어느 날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들어오더니, 아버지, 저는 그 라면 상을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. 어디 뭐 다른 데 취업이 됐나 왜 그래? 그랬더니 쪽팔려서 안 되겠다는 겁니다. 그게 무슨 소리냐? 자기가 그 동창 모임에 갔더니 애들은 뭐 벌써 이제 대학을 참 좋은 대학 졸업하고 뭐 석사 박사 하게 된 아이들도 있고, 참 대학에 아주 좋은 데 취업을 해가지고 아주 자랑스럽게 명함도 이렇게 막 내고 한데, 자기는 뭐 명함도 없고, 또 이 저 재래시장 구석에서 간편 라면 장사는 뭐 의자도 몇 개 안 된다 그래요. 좀 써서 먹고 뭐 그렇답니다. 그런 걸 한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쪽팔려서 이게 안 되겠다. 여러분,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?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. 근데 그게 사실이죠. 사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데도, 그러나 그것은 명분이고 실제로는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. 이게 참 인간사의 참 모순이기도 하고,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젊은 애들한테는 굉장히 그 아픈 구석이기도 합니다.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, 이 체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씁니다. 미국 아이들은요, 여기가 내가 좋다, 그러면 참 굉장히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, 그런 점이 미국 젊은이들은 저는 참 좋더라고요.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아이들은 너무 체면을 좀 많이 지키고, 이게 굉장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참 나중에 이제 이 아버지하고 몇 번 이제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데, 참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는데, 이게 나중에 이제 남자아이가 얘가 뭐 하는 걸 알고는 그다음부터 그런 걸 안 한다는 겁니다.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아마 또 결정적인 취약점이 된 게 아닌가. 그리고 그 남자도 그래요. 뭐 그걸 가지고 나는 내 같으면 참 내 애인이 그렇게 하면은 정말 용감하고 너무 멋있다. 정말 나는 멋있는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요즘 아이들은 아마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. 그게 정말 참 우리가 이 평등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절로 굴러오는 게 아닙니다. 사실은 참 굉장히 요즘 우리 이 주변에도 이 여성들의 그 성차별이라든가 또 여성들의 희롱 같은 문제들도 뭐 옛날에는 그게 뭐 있을 수 있었다고 그 정도로 가볍게 생각을 해야 했거나, 근데 참 그동안에 여성들이 좀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쟁취를 해서 지금은 정말 여성의 성평등은 많이 좀 좋아지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역시 이제 우리는 이제 싸워서 투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 이 평등이다,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렇게 우리가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. 뭐 대학에도 어떤 사람은 뭐 무슨 대학 그러고 또 무슨 대학 그러면 뭐 완전히 아주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, 또 너무 또 좋은 대학이라고 우쭐대기도 하고, 그런 이야기다.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든지 우리가 참 그 직업을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이거 참 그런 거 주면 그저 물 흐르듯이 흘려보내고, 또 마치 수양보들이 바람에 이렇게 흔들흔들 그러듯이 그렇게 좀 쉽게 흘려보내버리면은
뭐 그것으로서 끝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 참 잘 되는 라면집을 걷어 치웠다는 게 참 아주 아깝기도 하고, 저는 그런 기분이 아주 들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 아버지한테 아주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. 여보, 당신 딸은 이제 그 아이는 이제 겨우 나이 20이요. 나는 그 20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가령 뭐 저 나이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참 어렵죠. 그러나 20이라는 것은 이제 겨우 출발점입니다. 인생은 아직 출발도 안 한 거예요, 사실은. 따지고 보면. 어떻게 보면 뭐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. 여러분, 그렇게 임시정거장에, 20이라는 정거장에 잠시 선 겁니다. 여러분, 종착역이 아닙니다. 뭐, 저만 하더라도 이 정도면 이제 종착역에 왔다고 할 수도 있죠. 그러나 여러분, 나이 20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임시정거장에 잠시 있는 겁니다. 그게 뭐 자기가 좋은 직장이든 좋은 대학이든 뭐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, 사실은요. 이게 뭐돼 있거나 잠시 서 있다가 또 출발하고 또 다음 역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정말 좀 또 기세를 바꿔서 다른 열차를 타기도 하고 이렇게 좀 인생이 전개가 되는데, 여러분, 우리가 편견이나 선입관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어차피 있게 있습니다. 있어서는 안 될 게 사실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. 특히 우리 한국에는 그게 굉장히 아주 심한 그런 그 열등감을 주기도 하고 대단히 불편한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. 그러나 여러분,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참 나이 20이라는 것은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, 인생은. 이건 임시정거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. 정말 임시정거장 아닙니까? 이제 뭐 곧 또 내리면 또 21살로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또 세상을 보는 눈이 훨씬 이제 달라지고,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배포도 생기고 여러분 이제 경험이라는 것이 쌓이면은 정말 무슨 일이든지 잘 되기만 하면은 그것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한다. 여러분, 그것으로 정말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에게 이 라면을 먹으러 오는 사람에게 정말 맛있게 끓여주면 저는 그것으로도 훌륭한 정말 우리 인간 사회를 위한 굉장히 좋은 봉사 활동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. 정말 의미도 있고 아주 뜻있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는 그 아버지한테 여보, 당신이 같이 한번 가시오. 가서 좀 벌려놓고 당신도 더러 도와주기도 하고 엄마도 더러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자랑스럽게 이런 일도 얘는 어떤 일이든지 앞으로는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나는 이런 일도 정말 이 아이가 뭐 남이 뭐라 하든 자기 기준이 분명하면은 그거는 남의 편견이나 선입관에 흔들릴 그런 아이가 아니라 그렇게 참 우리가 좋은 경험이라는 것도 한번 가르쳐 주는 게 좋겠다. 그래서 그 아버지 한번 보고 같이 한번 가라 그랬습니다. 그 후 이야기를 저는 못 들었습니다만은 그랬습니다. 우리가 참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명분이고 현실적으로는 말을 안 해도 속으로는 에이 뭐 그런 일에 뭐 이렇게 좀 무시하고 또 폄하하는 그런 게 우리 한국 사회는 있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.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. 뭐 어쩔 수 없잖아요. 그걸 뭐 다 없애겠다. 그렇게 하지 말고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그걸 없애면 되는 겁니다. 간단합니다. 자기 마음에 그걸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. 그걸 누가 없애주지는 않습니다. 그런 사회적인 편견이 없어집니까? 얼마간은 계속되는 겁니다.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마음속에서 그런 편견을 없애버리면은 한결 정말 참 멋있는 인생이 앞으로 여러분 정말 이제 20살 그러면 앞으로 80년을 더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자그마한 일이 이 아가씨에게 정말 상처가 가서는 저는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은 좋은 경험으로 정말 참 우리가 이 잘 자라려 그러면 아주 숙성된 경험과 정말 비료, 농약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있어야지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아가씨에게 힘내라 하는 이야기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.